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작심삼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결심만 했지 실천에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욕심을 부려 원래 실천하기에는 무리한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꾸준히 실천하려면 아이의 협조가 필요한데 제멋대로이기 때문이다. 원래 실천은 어려운 것이고 인전에 성공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네. 뭐 기타 또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들으시는 거. 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습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에게 습관이 왜 있을까를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왜 습관이라는 것이 있을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반복된 것을 습관으로 활용하면 두뇌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평소 습관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급적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두뇌의 속성 때문이다. 뭐냐? 이런 겁니다. 이 사람 에너지가요. 애들 여러분들 공부를 이해하실 때 되게 중요합니다. 애들 금방 산만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오래 집중하면 게 이상한 애들이에요. 집중의 조건을 따로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 두뇌가 엄청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습관은 왜 생겼냐면 제가 볼 적에는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양치를 왼손으로 해야 될지 오른손으로 해야 될지 이거 고민하면 에너지 쓰는 거죠. 맞나요? 네, 자동화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들은. 자, 그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기존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기존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죠? 따라서 기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오히려 두뇌가 에너지 소비를 권장하는 행위를 하면 돼요. 이 에너지 소비를 권장하는 행위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똑같은 운동인데 살 빼기 운동은 뭘까요? 저항이 있죠. 네. 근데 산책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다르죠? 네. 똑같은 걷기인데 네. 놀랍게도요.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 있죠. 자, 따라해 보세요. 재미, 의미, 성취감. 이런 감정을 느낄 일들은요, 두뇌가 권장을 해요. 왜? 그런 감정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우울증은요, 평소에 느끼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배고플 때 먹어놔야 되죠. 똑같아요. 인간이 잘 살려면 기회가 될 때마다 뭘까요? 좋은 감정을 느껴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지. 실패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새롭게 시작한. 예를 들면 정말 오랫동안 미뤄왔던 내가 베토벤 전곡을 다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약간 힘들죠. 근데 음악을 들을 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감정을 또 느끼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은 아닌데 소풍 가는 날 아침에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웨어라는 책을 채우면 보면은요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제목이 있는데 물리학의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아 성격, 능력, 선호도 같은 개인의 기질보다 상황과 맥락이라는 행동 유발이 더 중요한 때가 많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 개념화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서 심지어 사물의 움직임에서도 그 원인을 설명할 때 기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상황을 무시한다. 되게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뭐냐?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주변 상황을 딱 둘러보면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펴보고 맞아. 저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럼 이걸 피하고 기분 좋은 거 찾아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나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나 그냥 기분 나쁜 거야. 나 기분 나빠 지금. 이런 거죠. 자, 남문 쾌담에 보면은요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대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두 번째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근데요 놀랍게도요 이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데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뭐냐? 결심은요, 잘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결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그 결심을 내가 실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를 믿고 천천히 가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옆집 아줌마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가. 그럼 내가 천천히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그런 엄마들끼리만 만났어. 천천히 갈 수 있지 않나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중앙일보 강남통신판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학벌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치동 많은 곳이 없다. 이런 이제 집단 문화가 있죠. 여기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애들이 사교육 별로 안 받고 공부를 잘하니까 강남에 살면서도요. 주변 엄마들 관심이 많다. 끊임없이 전화해서 아이 교육 잘못 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한대요. 애들이 나쁜 것도 미리 해봐야 한다며 PC방에도 다니게 하라고 조언한대요. 자기 애들하고 같이 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고 제의도 한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 불안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명확히 구분되죠. 아니 학원 안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면서 남편이 휘둘리지 말라고 중심을 잡아준다. 학원 순례하는 대치동 엄마들이 자신들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 아, 이 생각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이게 이제 이런 거에 자꾸 휘말리면은요, 여러분들 부모 역할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한테 필요 없는 것들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온라인상에 더 심하잖아요, 지금. 학부모의 책임이 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학부모의 책임도 있대. 학부모께 책임져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전략이래요. 요것도 구속 대상입니다. 이런 거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엄마들한테 이런 책임까지 져야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나요, 없나요? 강남에서는 이런 설명회 가서 여기 강남에서 최근에 하는 유료 설명회 있죠. 유료 입시 설명회 자료집에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싸가지 없이. 자,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 학생들이 공부에 들이는 시간은 귀귀하다라고 얘기한 사회학자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 상대가 전함을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리도 전함을 만드는 거다. 상대는 우리 전함을 보고 실제로 전함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추가로 전함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 공격이 가속화된다. 한국 부모들은 다른 집 아이가 사교육을 더 앞서 나갈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만 뒤처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사교육에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이를 본 다른 부모들은 둘도 교육에 투자하고 다들 지지하려고 점점 더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입시 경쟁, 냉전 시대 끝없는 군비 경쟁과 비슷하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뭘 실천할 수 있을까요?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군비 경쟁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아이들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거예요. 군수물자.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소총 쏘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옆집 애가 대포 갖고 왔네? 와, 이건 뭐 집 팔아야지 당장. 애가 죽겠는데. 이런 시각으로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진짜 필요한 준비가 뭘까요? 자, 저는요.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작심삼일에 대한 이유가 되게 많더라고요. 의지 부족, 실하지 않아서 결심만 했지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부터 시작해서 해당 분야의 성공 모델을 본 적이 없고 중마가 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대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이와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 아이 성향을 좀 잘 보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리했다. 아이가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딪히기 싫어서 중간에 포기한다. 늘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마음가짐의 문제와 집안일부터 하고자 하니까 우선순위가 밀린다.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사로잡힌 완벽하지 못하면 완성이 아니라며 하루 못하면 연속이 아니라며 혹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방식이 있다. 뭘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뭘까요? 합리화한다. 그 다음에 이 말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도 해봤으면 무기력증이 와서 뭔가 결심하는 것도 없다는 게 슬프네요. 이 무기력증을 좀 저는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무기력증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치료 못합니다.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면 근데 내가 무기력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밖에 있거든요. 밖에 있어요. 왜? 이런 분들은요 그런 사람만 만나요. 또 그런 일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계획할 때와 일상생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문제거든요. 결심할 때는 진지하죠. 마음이 안정돼 있죠.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복잡하죠. 마음이 조급하죠. 당연히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일 때와 함께할 때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지혜죠, 이게. 혼자 결심하는 거 있죠. 앞에 말씀드렸죠.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거는 의지가 아니라 고립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을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그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금방 좋아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치 학교 다닐 때 입시 경쟁하듯이 부모 교육을 해요. 집에 가서 실습하라 그러면 애 붙잡고 실습 다 해갖고 오고요. 그러고 나서 금방 저희 다 배웠습니다라고 하사를 해요. 선생님들 하사해도 될까요? 절대 며칠도 못 갑니다. 다른 거죠. 결국 많은 엄마들이 좀 고립돼 있죠.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구해서 아이를 키우죠. 그 정보에는 뭐가 묻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믿고 존중하는 게 묻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때 중요한 게 뭔가 마음이 반기는 일과 거부하는 일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요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학부모 인문학 교실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진짜 책을 읽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학부모 인문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 읽기가 즐거우니까 계속 오세요. 근데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킬과 워크숍을 다니다가 실패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인문학이구나 라고 마치 숙제 공부하듯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도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거 아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인문학에서 길을 찾고 싶대. 근데 어머님 인문학 좋아하세요? 아니 싫대. 이거 좀 아니지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힘들어올까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고 싶은 일,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 경험상 전에 큰아이 5살 때까지 살았던 신도시에서는 5살에 한글을 모르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한글을 가르치고 아파트 단지마다 각종 영유아 교재, 교고 판매원들이 자리를 잡고 한 집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전직 교고를 드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느끼지만 정말 그랬어요. 저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요. 결혼 예물을 팔아 음물을 구입했고 환불했던 흑역사.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지금의 용산으로 이사를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6세 때 한글을 읽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모두 놀라워하는 눈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네, 용산 안에서 우리 동네만 한정돼 있다. 희한하게도 사교육 광풍의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학군 좋은 곳으로 넘어갈 친구들이 이미 다 갔고 신도시와 지금 동네의 차이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한 7, 8년 살고 나서 느낀 점이 이 동네는 나고 자라고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웃들과 단절된 느낌이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육아라는 선배 부모들이 지역에 필요한 돌봄도 만들고 마을 기업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서명운동도 하면서 물론 아주 일부지만 건강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신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풍요로우나 결핍된 환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엄마 개인기 한계에서 벗어나는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부모 개인기로 이 시대에 훌륭한 부모가 되기는 제가 볼 적에 하늘의 별따기다. 반드시 그렇다 그래서 무슨 뭐 거창한 공동체 집단지성 이거 말고요. 일단 중요한 게 길버 스쿨 안에 서너 가지 도와주는 곳이 생긴 건 아시죠? 모르세요? 서너 가지 도와주는 곳이 뭔지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서너 가지 도와주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그 기적의 공부방에 오면 별도의 메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서너 가지 도와주는 곳이라고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무슨 연구소 이런 말이 싫더라고요. 그럼 제가 소장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서너 가지 도와주는 곳의 주인장입니다. 주인.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오늘 시작으로 해서 좀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앞에 7가지 주제 정도 다루시면은요, 여러분들 부모로서는 퍼펙트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반응은 뭡니까? 퍼펙트라는 말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는 제가 일단 물리겠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함께 노력하면서 가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잠깐 토론을 잠깐 같이 합시다 우리.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시면 또 집에 가면 또 밖에 공기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이 동네 분위기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 공부도 잘하는 아이, 공부만 못하는 아이, 공부도 못하는 아이. 4가지 부류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볼 적에 길게 보면은요,
공부만 못하는 애들이 제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게 강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위태로운 아이들은 뭘까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자료를 다 보여드릴게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위태롭거든요. 그렇게 아이 키우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여기에 훌륭한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정말 아이들 다 성공시켰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아이들이 뭘까요? 판사가 돼야 됩니다. 검사가 돼야 되거든요. 맞나요? 네. 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뭔가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자, 잠깐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그냥 헤어지고 말거든요. 저는 그럴 거면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이해되십니까? 네. 함께 실천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후속 프로그램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시작 단계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 오늘 사실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요. 저 옆에 계신 박정현 팀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팀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지금 기적의 공부방 메뉴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첫 번째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엄마 독립선언서를 한 번씩 만들어 보실래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집마다 다 만들어 놓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을 한 가지씩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다가 다 같이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 것도 참고해보고. 그럼 제가 그걸 쭉 분석해보면 아,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걸 하나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옐로우 카드. 그 다음에 기분 전환 기술이 있죠. 이런 거 정말 정보 공유가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저 상담을 받으려고 되게 줄을 서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딱 나타가지고 줄 쫙 섰는데 어이 이러니까 다 물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언니예요, 왕언니. 대구에서 큰 아이 딸을 이제 과거 보내고 의대를 보내가지고요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다가 늦둥이 막내가 이제 추락하면서 모든 위신이 꺾이고 완전히 날개가 꺾인 이런 분인데 저한테 자기가 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구역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상담 받으려고 원포인트 상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어머님 지금 얼굴이 정상이 아니다. 완전히 맛이 갔다. 그래서 기분 전환부터 하시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실래요? 알겠대. 가급적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아이가 학교 가고 아빠 출근하면 같이 따라 나와라. 네? 집에 있으면 구질구질하니까 따라 나와가지고 노트북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왕성한 SNS 활동을 했는데 그런 거 다 안 했대요. 창피해가지고. 왜? 아들 성적 물어볼까봐. 두려워가지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SNS 그런 거 다시 하시라고 노트북 들고 와서 동네 인근에 아침에 일찍 문 여는 카페에 가서 1시간만 딱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1시간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분 전환 기술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은 그분이 하도 저를 힘들게 해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앞에. 음료수를 사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세상이 바뀌었대요. 첫날은 그냥 했는데 둘째 날부터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시간에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자기 삶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도 일주일 만에 사이가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해보기 전까지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 먼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서로 힘들고 그럴 때 누군가가 먼저 관심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의 좋은 영향이 뭘까요? 전체에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분 전환 기술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스타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카드도 사용해보시고.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스몰 액션을 제안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한 가지만 하시면서 지금 이제 길벗 그 기적의 공부방에는 실천단이 쭉 있어요. 그럼 거기다 저희가 서너 가지 도와주는 그 밑에다가 실천단이라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도 될까요? 만들어 드릴까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꾸준히 해나가면서
조금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하고 또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일단 오늘 팀장님 뭐 설문조사나 다른 거 받을 거 없나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자, 오늘 어찌됐거나 저희 뭐 영상도 찍고 이러고 준비가 좀 미진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시간 괜찮으셨어요? 네. 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독립운동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엄마 독립운동. 일제 말기에 다들 친일파가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해방이 오죠. 여러분들 꼭 해방의 그 순간까지 제가 꼭 같이 가면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 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번 강의 또 그때 오셔가지고요. 또 그동안의 경험도 좀 나누고 오늘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